아무래도 이제 유산화 하시는 분들과 가장 많이 이제 시간을 보내고 유산화 안에서 유산화에 관련된 내용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 자동적으로 저도 뭔가 네트워크에 대한 책들만 계속 읽게 되고 파트너들한테도 내가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게 뭘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그런 박스 안에 저를 계속 가두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원래 좀 제가 약간 뭔가 하나 결정하면 파고드는 성질이 있어서 뭐 영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제가 딱 이거다 하면 이렇게 쭉 파고드는 성질이 있는데 그게 그냥 유산화가 저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아, 유산화에 물론 비전도 있지만 저는 저의 성향 때문에 제가 파고들었던 케이스예요. 근데 파고들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처음에 가볍게 시작했던 마음과 달리 이제 욕심이 생기는데 이 욕심이 커지면서 남들의 눈을 제가 의식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유산하라는 회사를 선택했고 네트워크를 제가 추가적인 어떤 잡으로 한다고 했을 때 외부에서 저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원장이기도 하지만 사실 원장 뭐라 해야 될까? 학원 운영을 조금 알토랑처럼 하는 케이스여서 원장님들이 저한테 많이 배우러 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순수익을 잘 내냐? 네. 이제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엄마 관리, 애들 관리, 내실 관리를 하냐? 근데 그렇게 저를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우러러 봐주셨던 분들이 제가 유산화를 딱 꺼내니까 뭐지? 라고 하는데 거기에 약간 제가 더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약간 제 욕심에.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거는 틀림이 없어를 굉장히 증명하고 싶다 보니까 제 스스로 계속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그러면 네트워크라는. 우연히 연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서 경쟁심이 발동되면서 나도 네, 뭔가 이제 뭐 물론 직급자 되겠다는 어떤 마음도 분명 맞아요.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네, 이제는 직급자 되려면 고객을 만나야 되고 고객을 만나는 과정에 그 사람들이 주하영 PD님 원래 존경심에서 약간 다단계를 하는 음, 어떤 여자로 그냥 이렇게 좀 맞아요. 보는 어떤 그런 시선 때문에 오기가 네, 생겼고 그런 어떤 발동들이 결국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더 오래 지속하게 됐고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왔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좀 어때 그냥 전체적인 맞아요. 어떤 프로세스가 확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보통 네트워크 맞아요. 마케팅 왜 했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뭐 제품이 좋아서 사람들은 뭐 나름 꿈을 찾게 돼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 되게 작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네트워크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사실 저는 이제 많이 갖춰져서 들어온 케이스였어요. 원래도 새벽 기상을 하고 원래도 책을 읽고 원래도 건강 관리를 하는데 건강 관리를 하는데 제가 영양제를 계속 먹었었어요. 20대 후반부터. 근데 제대로 된 걸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유산화에 더 꽂혔던 것도 네, 있어요. 제가 워낙 영양제를 많이 먹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더 확신이 갔고 그래서 이거는 연금으로 괜찮다라고 제가 결론이 났던 케이스인데 어,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조금 길게 생각을 하고 했다면 사실 저도 제 본업과 밸런스를 좀 맞춰 갔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밸런스가 깨졌고 사실은 본업에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은 케이스예요. 오히려 그래서 역으로 유산화 덕분이 맞아요. 아니라 유산화 때문에 타격이 오히려 맞아요. 심해졌다. 네, 인정하고 싶진 않았는데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인정하고 현실 점검을 말 그대로 네트워크가 말하는 그 현실 점검을 해야지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스텝을 밟을 수가 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사실 PCM을 찾게 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는 이 시장 안에 들어오면은 가장 위험하고도 중요한 게 어,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 많이 하세요. how가 아니라 why가 중요하단 말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근데 그게 위험한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why가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맞아요. 어떻게 꿈이 일관돼요? 어릴 때 꿈이 우리가 성인 돼서까지 그 꿈은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꿈은 계속 바뀌고 그 꿈이 바뀌다 보면 동기가 바뀔 수밖에 맞아요. 없는데 동기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많이들 자극을 하세요.
네가 성공 못하는 거는 네 동기가 부족해서다. 네 Y가 뚜렷하지 않아서다. 근데 연금으로 Y 가져가는 게 유산화를 하는 Y가 약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Y도 중요했지만 저한테 답답한 건 How였어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에 대한 부분에서 학원장으로 아이들과 어머니들과 또는 학원장들과만 소통을 했지 저의 인간관계 굉장히 좁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 개발에 많이 꽂혀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시간을 누군가와 나눠 쓰는 거에도 되게 저는 많이 민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찌 보면 그냥 얇고 넓게 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저는 좋아하진 않았어요. 지양했어요. 그런 인간관계를. 그러다 보니까는 누구에게 유산화를 소개하려고 할 때 굉장히 한정적이었고, 예를 들어서 제품을 권했는데 제품을 안 먹어. 그러면은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네트워크에서. 그럼 나는 천년 만년 기다릴 수 없잖아. 얘가 먹을지 안 네. 먹을지. 그러면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새로운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모임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지 않던 짓을 해서 얇고 넓은 인맥을 다시 만들어 가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산화를 통해서 제가 얻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뭐였냐면 저는 사실은 뼛속까지 영어 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들 다른 원장님들께서 주 원장은 천직이다라는 말씀을 네. 하실 정도로 저는 제 직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실 맨 처음에 유산화를 제가 시작할 때 가장 갈등이 됐던 게 전 제 직업을 좋아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선택하시거나 유산화를 선택하실 때 본인의 현실에 만족을 못해서 선택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안이라는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제 수입, 제 라이프 스타일, 제 직업, 모든 게 전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단 하나, 건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그랬지만, 그것 빼고는 전 다 완벽하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완벽의 균형을 깨야 됐어요. 제가 유산화를 선택함으로써. 근데 거기서 왔던 혼란 속에서 제가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영어 원장으로서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게 영어 원장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탤런트 때문에 내가 이거를 잘하는구나를 제가 깨닫게 된 거야. 유산화를 통해서. 왜냐하면 유산화는 이제 제품 전달, 뭐 사업 전달도 있지만 파트너들을 우리가 기다려주고 교육하고 후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서 굉장히 큰 보람을 많이 얻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아이들과 성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원에 오면은 일정 기간 저한테 어쩔 수 없이 맡겨지고 그 기간 안에 제가 조금씩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 아이들에게 멘토링도 해주고 영어도 가르쳐 주면서 변화를 시켜줄 수가 있는데 성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냥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마음대로 나가버릴 수가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들락날락한다는 표현을 하죠. 네. 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제가 겪는 어떤 심리적인 힘듦이 되게 컸고 이 사람들이 가고 나면 난 도대체 그 다음엔 누구한테 전달할지에 대한 공포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얻은 거는 내가 학원장으로 인생을 마감할 필요는 없다. 내가 갖고 있는 이 탤런트를 가지고 무언가 다른 거에 내가 도전할 수 있다. 거기에서 하나의 깨달음,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기존에는 저는 얇고 넓은 인간관계 무조건 지양했어요. 싫어했는데 그 관계 속에서도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결국에는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진짜다. 그래서 저는 책에서 많이 저를 채워갔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는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전 책이에요. 전 책으로 만든 여자예요. 제 자신 어, 모든 것을. 뭐 외모, 뭐 머리, 이런 마음 전 다 책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책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사람들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무한히 많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유산화 네트워크라. 오히려 유산화 안에서 얻은 거는 책 외에 사람으로 통해서 내가 얻는 어떤 에너지라든가 맞아요. 관찰을 통해서 내가 얻는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 네. 그러면 그 외적으로 또 네트워크 마케팅 하다 보면 사람들 배우는 게 되게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거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네. 도둑놈한테도 배우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그 수많은 네트워커들 가운데 유산화
독립 디스트리뷰터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 사람들한테서 실제로 뭘 그동안에 관찰했고 뭘 배웠는지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좀 공유해 주세요. 어, 저는 타산지석으로 배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저건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배운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정말 배우고 싶다라고 한 거는 개인적으로 저희 스폰서님이 굉장히 높은 직급자시고, 가족이지만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이제 저희 스폰서님을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뭐냐면 기다림과 포용에 대한 거였어요. 기다림과 포용이 저는 성격이 워낙 급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참 안 되는데 수십 년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 스폰서님을 스쳐갔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포용하면서 이제 어떤 얻었던 깨달음 그리고 여자의 어떤 일생이라는 게 참 뭐라 해야 될까 한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선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제약들도 있어요. 뭐 육아를 하고 아이를 낳고 출산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런 저는 제가 출산을 안 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여자의 인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런 어떤 많은 기회들을 주셨어요. 생각을 조금 바꿔서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을 저는 사실 저희 스폰서님에게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배웠던 거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제 우리가 형제 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리더님들을 통해서 버티는 힘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아시겠지만 직급을 가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달라요. 네, 이게 무슨 맞아요. 말이냐면 유산화에서는 통장에 돈이 꽂히면 직급을 보내주는 건 맞지만 그 직급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아요. 저도 실버라는 타이틀을 땄지만 매주 실버의 주급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나에게 떨어지는 이익이 없는데 그걸 버틴다는 거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가에겐 바보스러운 믿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확신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살면서 바보스러운 믿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대표님께서도 많이 말씀 저한테 해주셨던 게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학원을 하고 아이들을 키워내면서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믿는 사람이긴 한데 이제 다른 형제 라인 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 포용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저런 것들은 내가 가져가고 싶다. 내 스스로 날 성격 급한 아이로서는 저거 가져가고 싶다. 근데 이제 타산지석으로서 배웠던 거는 이거였어요. 박스 안에서의 사고. 저는 영어를 제가 유학을 안 가서 저희 국내에서 이제 제가 영어를 독학한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저의 선입견에 갇혀 있냐면 물론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저처럼 국내에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예를 들어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한국인보다 영어를 못 가르쳐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냥이라고밖에 이유를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모국어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해? 라고 하면은 그냥. 근데 그거는 이해를 못 시켜주니까는 우리 입장에서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국내에서 영어를 터득한 사람이 영어를 잘 가르친다는 저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저희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하시면서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렇지만은 않다. 외국인도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 단 한국 문화와 자신의 나라의 문화를 알고 이해하고 비교해서 이해시켜 줄 수 있을 때 상대방을 그걸 제가 이제 하나를 깨우쳤는데 저는 유산화도 마찬가지였어요. 네트워크라는 좋은 산업 안에서 많은 기회들이 있는 건 맞지만 네트워크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네트워크를 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복제라는 이름으로 참 많은 것을 제가 배우기도 하고 저도 어떻게든 많이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 복제라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복제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개척해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근데 네트워크가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수평 성장과 수직 성장이에요.
수평 성장은 나를 채워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안 하던 새벽 기상을 하고 책을 읽고 생각이란 걸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고민이란을 하는 그런 수평 성장이 있지만 결국 수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건드려주는 하나가 필요한데 그 하나를 복제 못하면 계속 수평 성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산을 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게 이거였어요. 인맥이 없는데 도대체 인맥은 어떻게 넓혀야 되지? 네, 그리고 나에게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지? 네, 어디부터 어디까지 유산화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 본업을 해야 되는 거지? 난 어디부터 어디까지 복제를 해줘야 되는 거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기준이 없는 이런 어떤 것을 무형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무형을 계속 시간 속에서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간 속에서 되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라는 게 내 밑에서 진짜 똘똘한 애 하나가 나오면 잭팟이거든요. 그걸 운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말하는. 근데 우리가 사주팔자라든지 타로점을 본다든지 뭐 아니면 컬러 테라피를 한다든지 하면은 사람의 운이 10년 주기로 바뀐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대운이 들어올 때 만약에 나한테 진짜 똘똘한 파트너가 들어와서 잭팟을 터뜨려주면 한 줄에 5천 점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럼 난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냐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림 속에서 그 잭팟이 터질지 안 터질지를 몰라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유산화를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몇 년까지 기다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는다고 잭팟이 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 또한 제가 그 박스 안에 갇혀 있을 땐 그걸 몰랐어요. 네. 근데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돌아보게 됐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반성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의 시간을 빼앗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 정말 그거 믿어서 전달했던 거거든요. 시간 속에서 되는 일.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몇 년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나도 그 기준을 내 파트너들에게 정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팀워크라는 이름 하에 남 믿고 따라와 했다가 어떤 때는 개인 사업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팀을 형성하지만 사실은 개인 사업이라는 말을 해야 되니까 모든 게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깨우친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 알 수 없고 다 안다라고 말하는 거는 오만합니다. 맞아요. 어, 그게 오늘 제가 느꼈어요. 너무 이제 배운 내용을 쭉 깨달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배움이었다라는 이런 생각이 음, 들고요. 조한 PD님이 지금 쭉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사실 되게 표현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 이거 듣는 사람들은 공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에 너무 좋은 어떤 말씀과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다음번에 또 감사합니다. 인터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